할아버지, 딸기 우유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 노인은 매일 밤 11시가 되면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늘 똑같은 것만 샀습니다. 딸기 우유 하나. 처음엔 그냥 이상한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가방 속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7, 취업은 3번째 떨어졌고, 낮에는 면접,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새벽 편의점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운 시간이라 그런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들어오거든요. 술 취한 회사원, 싸운 연인, 혼자 컵라면 먹는 학생, 그리고 그 할아버지. 처음 본 건 겨울이 막 시작되던 11월이었습니다. 밤 11시 정각,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한 손엔 낡은 가죽 가방. 걸음은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우유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딸기 우유 하나를 집었습니다. 삼각김밥도 아니고 도시락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딸기 우유 하나. 1,500원입니다. 할아버지는 구겨진 1,000원짜리와 동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정확히 밤 11시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늘 똑같이 딸기 우유 하나만 샀죠. 처음엔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복되는 버릇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유를 절대 편의점 안에서 마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계산을 마치면 편의점 맞은편 공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매일 같은 방향, 매일 같은 시간, 마치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처럼.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엄청 쏟아지던 밤, 손님도 거의 없었죠. 저는 괜히 말을 걸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우유 좋아하시나 봐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내가 먹는 건 아니야. 저는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밤 11시만 되면 괜히 시계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1시, 늘 그렇듯 회색 코트를 입은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작은 초코바 하나를 더 집으셨거든요. 오늘은 특별하시네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할아버지도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민우 총각 하나 먹게.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며 수많은 손님을 만났지만 저를 위해 뭔가를 사준 손님은 처음이었거든요.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죠. 날씨 이야기, 감기 조심하라는 말, 요즘 청년들은 힘들겠다는 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시간은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손님도 없고 편의점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컵라면 물을 붓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사세요? 그 순간 할아버지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혼자지.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엔 긴 시간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다 혼자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저도 혼자였으니까요. 며칠 뒤 밤 11시가 조금 지났는데도 할아버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오늘은 안 오시나? 그때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할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옷엔 눈이 잔뜩 쌓여 있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놀라 묻자 할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길이 미끄러워서 늦었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마치 가족이 돌아온 것처럼요. 그날 이후였습니다. 저는 괜히 할아버지 기침 소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항암 치료. 그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밤 11시면 나타났습니다. 늘 같은 회색 코트, 늘 같은 가죽 가방, 그리고 늘 같은 딸기 우유 하나.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젠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밤 11시가 가까워지면 괜히 편의점 문 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마치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항상 공원으로 가세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 공원을 가만히 바라봤죠. 한참 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약속이요? 할아버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약속. 그 말만 남긴 채 그날도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벽 1시쯤 몰래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벤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벤치 위엔 딸기 우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빨대가 꽂힌 채로요. 마치 누군가와 함께 마시려던 것처럼 제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밤 11시. 하지만 할아버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11시 10분, 11시 30분, 12시.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엔 눈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엔 빈 딸기 우유 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국화꽃 한 송이.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찾나 보네. 고개를 돌리자 공원 관리 경비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아저씨는 잠시 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 며칠 전에 병원 가셨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편찮으신 건가요?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년째 암이셨대. 근데 참 이상한 양반이었어. 매일 여기 와서 딸기 우유를 두고 한참 이야기하다 갔거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랑요? 아저씨는 조용히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손자. 아주 오래전에 사고로 먼저 갔다더라.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사진 속 아이, 딸기 우유, 매일 밤 11시, 공원 벤치. 그 모든 게 세상을 떠난 손자와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계산대 아래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겉면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 총각에게.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어린 손자가 딸기 우유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옆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우 총각. 처음엔 그냥 고마웠네. 늙은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거든. 근데 자네를 보니 자꾸 우리 손자가 생각났어. 그 애도 참 착했거든.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자는 10살 겨울에 사고로 떠났네. 그날도 둘이 딸기 우유를 먹기로 했었지. 그래서 난 아직도 약속을 지키고 있네. 제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으라고 하더군. 하지만 난 그 애를 잊고 싶지 않았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건 그 사람이 아직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고맙네. 덕분에 마지막 겨울이 덜 외로웠어. 민우 총각도 너무 늦기 전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말게. 겨울에도 꽃은 피니까. 그 순간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습니다. 편의점 안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슬픈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잊지 않는다는 건 사랑이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딸기 우유 하나를 들고 공원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벤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오셨어야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정말 누군가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작은 우유 하나였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소중했던 시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그렇게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당신에게도 아직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어느 밤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쯤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감동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